그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연스럽지만 최대한 길게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찾아서 그렇게 시술하게 되면 안전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톡스 부위별 영상을 좀 여러 번 올렸는데요. 오늘은 총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얼굴 전체 보톡스 시술을 받는다면 어느 부위에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얼굴 전체 보톡스를 맞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젊을 때는 부위별로 맞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 보톡스가 신경 쓰이면 이마, 미간이면 미간, 눈가면 눈가, 이런 식으로 부위별 보톡스를 맞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주름을 치료하고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굴 전체 보톡스 맞으면 어느 부위에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톡스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톡스는 어떤 치료에 쓰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주름 치료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름에 다 치료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표정주름, 즉 표정을 만드는 근육을 약화시킴으로써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톡스로 치료 안 되는 주름도 있습니다. 표정주름이라 할지라도 입 주변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는 주름은 보톡스로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표정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른 요인이라 하면 어떤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어떤 꺼짐이 발생한다든지 처짐이 발생해서 생기는 그러한 주름, 대표적으로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넷 주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표정 근육만 치료해서는 교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입 주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죠. 따라서 표정에 의한 근육을 약화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 부위는 대표적으로 이마의 가로주름, 그리고 미간 부위의 세로주름,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 그리고 콧잔등에 찡그릴 때 생기는 콧잔등의 주름, 그리고 윗입술에 바코드 주름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윗입술에 생기는 세로주름, 턱 끝에 자갈턱이라고 불리는 피부에 오돌도돌한 그런 호두 모양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꼭 주름이 아니더라도 얼굴에 있는 근육을 약화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주로 아래로 당기고 있는 근육을 살짝 풀어줌으로써 리프팅 효과를 얻는 부위인데요. 눈꼬리가 처질 때 눈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입꼬리가 처질 때는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근육을 살짝 약화시켜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턱 라인 부위에서 피부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넓은 목근과 같은 근육을 살짝 힘을 빼줌으로써 턱 라인을 리프팅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근육의 크기를 줄음으로써 윤곽을 개선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저작근의 크기를 보톡스로 줄여줌으로써 얼굴 라인을 갸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톡스가 쓰이는데요. 침샘의 크기를 줄여서 얼굴 라인을 명확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죠. 옆턱 부위에 위치한 귀밑 침샘의 크기를 줄여서 얼굴 라인을 갸름하게 하기도 하고요. 턱 밑에 위치한 턱 밑 침샘의 크기를 줄여서 턱 라인을 샤프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겨드랑이와 같이 땀이 많이 나는 곳에 보톡스가 땀 분비를 줄여줘서 다한증 치료에도 쓰입니다. 두피라든지 손, 발에도 쓰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겨드랑이에 많이 쓰이죠. 또한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과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모공의 크기를 줄이기도 하고 탈모에 쓰이기도 하고 흉터 치료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전체 보톡스를 맞는다면 어떤 부위를 맞을까요? 물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맞진 않습니다. 그 분에게 필요 없는 부위까지 시술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얼굴 전체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도 모든 분들에게 사각턱 보톡스를 놓지는 않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처질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굳이 맞지 않아도 얼굴 라인이 괜찮은 분들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그분에게 어떤 적합한 부위를 보톡스를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부위를 맞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 말씀드리면 이마, 미간, 눈가, 콧잔등 주름, 필요한 경우에 윗입술 주름, 입꼬리를 올리는 입꼬리 보톡스, 턱 라인을 올려주는 턱 라인 보톡스, 그리고 자갈턱을 완화시키고 턱의 모양을 좀 더 매끈하게 붙여주는 자갈턱 턱끝 보톡스, 필요한 경우에 침샘이나 사각턱 보톡스를 같이 맞게 되는 것이 얼굴 전체 보톡스 시술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전체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럽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환자분에게 적절한 용량을 찾아서 그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연스럽지만 최대한 길게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찾아서 그렇게 시술하게 되면 안전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톡스 적절한 용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마다 이 용량이 들어가는 게 다를 텐데 원장님이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고 그 용량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 사람에게 맞는 그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보톡스의 적절한 용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근육의 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을 맞아도 큰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을 맞아도 적은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중요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시술해온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 분의 표정을 지어보게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 병원에 처음 제가 시술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용량이 과해지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부족하더라도 처음에는 약한 용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터치를 통해서 그분에게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처음 시술할 때는 그분의 표정을 보고 주름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제 경험치에 의한 표준적인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좀 알아보자면요,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썹이 좀 내려오면서 쌍꺼풀이 이렇게 작아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마 보톡스 용량을 굉장히 신중하게 약하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가는 방향 또는 아주 약하게 이렇게 맞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해서 마치 화난 것처럼 눈썹 양끝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그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벼운 리터치만으로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있는 보톡스, 입꼬리 보톡스나 자갈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 입의 움직임이 약간 어색하다, 무언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본인의 입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에서는 상대방이 봤을 때도 무언가 비대칭이 보인다거나 움직임이 이상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입 주변 보톡스를 맞을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한 위치와 깊이에 주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보톡스 내성인데요. 우리 내성 확률은 낮습니다. 물론 고용량 보톡스를 자주 맞을수록 내성의 확률은 올라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수준의 보톡스의 용량, 얼굴 전체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내성을 보통 0.5% 이하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성이 무서워서 미리 보톡스를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톡스를 아주 조금밖에 안 맞은 사람도 내성이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맞더라도 안 생기는 분들은 또 안 생깁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겁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고용량을 반복해서 맞는다든지 그러한 내성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해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보톡스 치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맞고 있고 주변 분들도 많이 맞고 있고 또 많이 권하게 되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그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고 큰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젊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톡스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용량으로, 과하지 않은 용량이겠죠, 적절한 주기로 대개는 1년에 2번 치료를 권하고 있고요. 시술 후에 적절한 교정 치료, 리터치 치료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딱 맞는 그러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많이 시술하고 있는 얼굴 전체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